자, 이제 봅시다. 설명할 게 많아서 빨리 시작할게요. 그 12번부터는 쭉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앞에도 어려운 거 많아. 질문 있으면 그냥 손 들어. 1번 질문,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지, 8번. 자, 8번 요지. 8번 보면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고르라는 얘기죠. 자, 기억부터 보자. 기억 보면 절대값 a 더하기 b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전에 한번 했거든. 절대값들끼리의 비교가 나와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랑 부호가 다를 때로 나눠서 생각하라고 했죠. 기억나니? 우선 부호가 같으면 이 값은 절대값 크기 자체는 커지지. 얘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자체가 커지니까 둘의 값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둘이 다를 때는 얘의 크기가 얘의 크기보다 작아지죠.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이 더 작은 게 나올까? 애초에 기억은 틀렸어요. 이해돼? 응. 그 다음에 니은 a제곱 더하기 3ab 더하기 5b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냐? 자, 2차식 완전제곱식꼴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항상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파악하려면 완전제곱식을 만들 때 이 두 놈 a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해서 a제곱과 a 가지고 2차식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ba라고 쓸게. 플러스 이 녀석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4분의 9b 제곱에다가 얘 4분의 20제곱이니까 4분의 11b의 제곱이 더 필요한 거네. 여기까지 됐죠? 식변형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이 녀석 자체가 지금 a 더하기 2분의 3b의 전체 제곱이고 거기에다 4분의 11b 제곱이라는 제곱 플러스 제곱 형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파악하는 건 항상 완전제곱식. 자, 그 다음 이제 디귿인데 루트 a분의 b 플러스 루트 b분의 a가 뭐보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보다 항상 크거나 아니야. a도 양수, b도 양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 이거 그냥 양변에 루트 a, 루트 b를 곱하세요. 어차피 루트 a, 루트 b 자체가 양수지. 루트 값들이니까. 그럼 양변에다 루트 a, 루트 b를 곱해버리면 애초에 주어진 요 식 자체가 b 루트 b 더하기 a 루트 a는 a 루트 b 더하기 b 루트 a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지금 루트 a, 루트 b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되죠. 어차피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 모양 안 바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껄끄러운 게 루트 값들이잖아. 그럼 루트 형태가 같은 요 녀석끼리 한쪽으로 몰아. 오케이? 자, 얘 이쪽으로 몰게요. 얘 이쪽으로 몰고. 그럼 얘네 둘은 루트 b로 묶어버리면 안 몰아도 되겠다. 그냥 다 좌변으로 넘기자. 다 좌변을 이항시킬게요. 좌변을 싹 다 이항시키면 먼저 얘랑 얘는 루트 b로 묶자. 그러면 b 마이너스 a 꼴 나오고 얘랑 얘도 루트 a로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b까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보이죠? a 마이너스 b로 묶을게. 마지막 a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리면 루트 a 여기 마이너스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b까지 나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a가 b보다 클 때랑 a가 b보다 작을 때 a랑 b가 같을 때로 나눠 생각하시면 되고 a가 b보다 크면 얘는 양수, 얘는 양수. 맞죠? 그럼 둘의 곱은 당연히 양수겠지. 이해되지? 두 번째 a가 b보다 작으면 음수, 얘도 음수. 따라서 둘의 곱은 양수일 겁니다.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a랑 b랑 같으면 0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나오겠지. 즉, 이 녀석의 결과는 a, b가 어떤 관계든 간에 항상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루트 자체가 좀 껄끄러우면 그냥 양면에 곱해버려. 알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넘어갑시다. 자, 9번 질문. 10번. 오케이.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의 2x 더하기 1이 3x-4와 항상 같다. 이때 f 인버스 x는 ax 더하기 b다.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요 식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항등식이지. 쌤이 항등식 나오면 우리 마음대로 치워내도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 안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얘를 라지 x로 치환하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2x 더하기 1을 지금 라지 x로 치환했으니까 2x는 라지 x 마이너스 1 될 거고 x는 2분의 라지 x 마이너스 1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주어져 있던 이제 이 식은 라지 x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f 라지 x라는 녀석은 3 곱하기 스몰 x 대신에 얘로 그래서 2분의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죠?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 나오겠지. 여기가 돼. 자, 얘가 fx야. 이제 스몰 x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됐죠? 이게 fx니까 이제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생각해 놓고 x는 꼴로 마지막 식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걸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일 때는 치환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넘어가서 11번 질문의 친구. 11번 없어요? 오케이. 그럼 12번부터 봅시다. 12번. 혹시 이거 양변에다 모든 항에다 x 곱한 친구 있니? 없어? 이거 맞춘 사람? 찍맛 잘하게 됐지. 자, 여기에서 요거 양변에 x를 곱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요. 범위를 쪼개야 돼. 막 a의 케이스를 나눠줘야 되거든. 그럴 때는 빠르게 후퇴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제를 보고 나서 풀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보편적인 방법은 분모에 x 있으면 우리는 싫잖아. 그래서 양변에 x 곱해. 왜? 애초에 지금 나와 있는 x의 범위가 음수 범위로 나와 있지. 저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양변에 x 다 곱해도 부동량을 바꿔주면 되죠. 다 음수니까, 그렇지? 따라서 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 양변에 다 x를 곱해버리면 64 작거나 같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8 요 범위로 나오거든. 약간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이 범위 안에서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 녀석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그렇지? 그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생길 거고 축이 어딘가 생길 건데 애초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본 축은 지금 a가 양수인 케이스를 먼저 본 거니까 축이 양수 값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이해되니? 얘가 양수니까 음수 마4부터 마2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요 경계값이 64보다 작거나 같고 요 경계값이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 이해돼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근데 얘는 a가 지금 0보다 클 때인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체크해봐야 되지. 이제 여기에서 귀찮아져. a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데 심지어 요 축도 음수야. 맞지? 축이 음수란 얘기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라는 요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오른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럼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또 나눠야 되는데 귀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요 방법에서 만약에 막혔으면 다른 방법은 또 뭐 있을까? 그냥 저 자체로 유리함수랑 직선의 관계로 접근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냥 애초에 얘 유리함수, 얘 유리함수, 얘는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직선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약간 되니?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애초에 두 함수 다, 이 유리함수들 먼저 그릴게. 두 함수 다 x축과 y축이 접는 선이죠. 그러면서 x분의 64가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훨씬 멀리. 맞지? 그래서 x분의 64를 이쪽 부분만 일단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칠게. 그 다음에 x분의 8은 훨씬 더 x축에 가깝게 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x분의 8이고 얘가 x분의 64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약간 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범위가 어디냐면 마사부터 마이너스 2까지만 볼 거야. 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치고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지금 요 범위랑 요 범위만 생각해 주시면 돼. 약간 되지? 다른 건 안 볼 거야. 자, 그럼 요 해당 범위 안에서 누가 요 직선이 얘보다는 x분의 8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겠죠.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x분의 64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지. 그럼 이 사이에 끼려면 a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측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저 녀석은 직선이고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요 사이에 끼려면 이 상황보다는 기울기가 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를 지날 때 이 상황보다는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겠죠. 느낌 오니?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지나는 상태의 기울기 A값만 찾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일단 가보자. 이 점의 좌표는 지금 x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인 거고 이 점의 좌표도 구해주시면 x좌표는 마이너스 4고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6으로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 상황에서의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야? 요 녀석의 기울기? 여기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지? 자, 그럼 둘 사이의 기울기니까 얼마? 4분의 15. 두 번째, 요 녀석의 기울기는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니까 2분의 3으로 나올 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 A 값은 결국에는 기울기니까 그 기울기라는 녀석은 얘보다는 뭐 해야 되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 녀석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해됐어요? 자, 따라서 A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최대 최소값 나왔죠. 그래서 쟤 둘이 빼주시면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2차 함수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결해. 그냥 유리함수로 접근할 수 있으면 유리함수 접근해. 그리고 너네가 애초에 지금 배우는 단원이 유리함수 단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유리함수 꼴이 보이면 그냥 유리함수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자, 다음 13번 봅시다. 13번. 자, 13번은 뭐 철판이 여기 쭉 길게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들의 모든 길이의 합이 A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의 넓이가 S고 이 중간 연결고리 부분이 길이가 4짜리래. 자, 이때 이 상태에서 A 더하기 ES의 값은 100이라고 나와 있고 이때 A의 최소값 구할 거거든. 지금 얘를 A랑 4 가지고 뭐 만들 수 있는 건 없죠. 넓이 구하건 뭐 하건 그냥 새로운 미지수를 찾아내야 돼. 그쵸? 자, 새로운 미지수 잡자. 결국엔 우리 넓이랑 길이 찾을 거니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만 새로운 미지수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세로의 길이를 x로 가로의 길이를 y라고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a랑 s를 각각 a랑 s를 x, y로 표현할 수 있지? 자, 먼저 첫 번째 a부터 전체 길이는 4x 더하기 2y 더하기 4죠? 자, 얘가 a. 여기까지 돼요? 그럼 두 번째 S는 요 넓이랑 요 넓이의 합이니까 2xy일 거야. 약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고 xy로 표현됐고 문제에서 a 더하기 2s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씩 때려 박으면 4x 더하기 2y 더하기 4 플러스 얘 2배니까 4xy가 100일 거다 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지? 됐니?
그리고 나서 이 관계가 성립할 때의 A의 최소값이야.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목표는 누구야? A의 최소값인 거죠. 근데 A 잘 봐봐. A는 애초에 얘야. 그러면 얘가 최소이려면 누가 최소여야 돼? 4x 더하기 2y가 최소여야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합이 최소이려면 이건 뭐야? 산술기하죠. x, y는 심지어 양수지. 길이니까. 따라서 얘는 산술기하인 거고 요 전체 A 값은 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러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야? 4x랑 2y가 같을 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던 요 A가 최소인 순간은 결국에는 y가 2x랑 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의 xy 값들만 구해주시면 돼요. 우선 이해됐어? 그럼 그 xy를 구할 수 있는 단서는 어디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요식 있지. 여기에다가 y 대신에 2x로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뭐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y 대신에 2x로 바꿔주시면 4x 더하기 4x 더하기 4 플러스 8x의 제곱은 100이다. 그래서 요거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서 x값, 양수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4로 나누자. 2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96이니까 마이너스 24 뭐야 8로 나눌 수 있었잖아. 마이너스 12 요렇게. 그러면 얘는 결국 x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가 3일 때란 얘기죠? 됐지? 자, x가 3이면 y 값은 6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때 a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전체를 다 그냥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최소인 순간을 물어보면 최소가 되는 순간만 포인트 잡고 가면 돼. 할 수 있겠죠?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14번. 혹시 더운 친구? 그래서 누가 졸고 있어 자꾸. 자, 15번 볼게요. 아니야, 14번 볼게요. 14번은 루트 2x 더하기 3이라는 fx에 대해서 역함수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x, y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의 개수 구하기. 자, 여기 영역 안에 또는 경계까지 포함시켜서 x, y 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을 싹 다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할 때 일일이 다 노가다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로 나와 있지. 두 함수가 역함수면 항상 어디에 대한 대칭? y는 x에 대한 대칭이라는 걸 써먹어야 돼. 맞죠?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써먹어서 여기 제외 절반 쪽만 구해서 몇 배 해주시면 돼요? 2배 해주시면 되겠죠? 누나들 알겠지? 최대한 구하는 걸 줄여야 돼. 역함수 나오면.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우선 어디가 중요하겠어? 교점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맞지? 그래서 교점부터 구하자. 얘가 x랑 같아지는 순간, 즉 3 넘기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2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되는 순간, 그래서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9가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근해 공식 써야 되고, 그럼 x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4 뿔마 루트 7까지 나올 거거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자, 둘 다 양수기는 해요. 둘 중에 누굴까? 플러스요. 왜냐면 요 녀석이 지금 무리함수잖아. 그치? 무리함수야. 그럼 얘가 원래 제곱하면서 누구까지 포함된 거냐면 이렇게 된 2차 함수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된 거야. 2차 함수 역함수 형태거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y는 x랑 만나는 점은 요 녀석도 있지만 얘랑 만나는 이 점도 있지. 그럼 x좌표가 더 작은 거 말고 우리는 큰 거 찾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값으로 찾아주면 돼.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케이 y는 x와 fx의 교점의 좌표가 4 더하기 루트 7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루트 7은 대략 2점 몇이니까 얘는 6점 몇일 거야. 맞지? 그러면 요 영역 안에 들어가는 일단 x 좌표만 보면 x 값은 1, 2, 3, 4, 5, 6 말고는 없죠. 자연수인 거. 맞지? 자, 그럼 이제 봐봐.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물론 여기에서 다 찾아도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요쪽 여기 영역만 정수점의 자연수점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2배 한다고 했어. 2배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포함시켜 안 시켜? y는 x 위에 있는 건? 얘는 2배 하면 안 되죠. 얘는 따로 봐야 돼. 축이 되는 기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랑 말이 안 나. 여기에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랑 여기에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를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구하기 쉬운 거. 여기는 y는 x 위에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는 몇 개야? 1, 1, 2, 2, 3, 3, 4, 4, 5, 5, 6, 6 6개밖에 없죠? 자, 따라서 여기에는 총 6개의 점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찾을게요. 그러니까 fx라는 녀석과 y는 x보다는 위쪽으로 여기 영역에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 자,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 일단 1,1은 여기서 셌으니까 1,1보다 위쪽에 있는 녀석들을 셀 거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야? 함수값이야. 이해돼? 자, 여기다 1 넣어봐. 얼마 나와? 3 플러스 루트 2니까 대략 4점 몇 나오죠? 즉 여기 안에 자연수인 녀석들, 즉 x가 1일 때 y가 자연수인 녀석들은 1 제외 2, 3, 4로 3개가 나오겠지. 이해됐니? 자, 다음 두 번째 x가 2일 때는 x에다 2 대입하면 얘는 5 나오죠. 그럼 경계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2보다 큰 y 값들은 누가 있어? 3, 4, 5까지 또 3개 나올 거야. 여기가 이해됐니? y는 x 위에 있는 건 제외. 여기서 이미 셌으니까. 그래서 2보다 큰 걸 찾고 있는 거야. 됐죠? 자, x가 3일 때는 그럼 또 3보다는 큰 걸 찾아야 되고 여기다 3 넣어주면 루트 6이니까 대략 2점 몇. 그러면 3 더하면 5점 몇. 맞지? 그러면 3보다 크고 5점 몇까지 보면 4, 5로 2개 나오죠. 자, 그 다음 x가 4일 때는 x가 4면 여기다 4 대입해 루트 8이니까 여전히 5점 몇이지? 그럼 5점 몇이니까 4보다 큰 건 누구밖에 없어? 5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6일 때는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6이면 얘가 대략 12점 몇이니 12니까 3점 몇, 3 더하면 6점 몇. 근데 6,6은 이미 여기서 셌어. 그러면 새로운 자연수는 안 나오죠. 6과 6점 몇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없지? 그래서 x가 5일 때를 안 했구나. x가 5일 때로 봅시다. x가 5면 3점 몇 더하기 3이니까 6점 몇. 그럼 5보다 큰 거는 y는 6 하나. x가 6일 때는 없음. 됐지? 여기가 이해됐죠? 자, 따라서 여기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점들의 개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로 나오겠네요. 이해됐니? 근데 당연히 이쪽, 요 밑에 있는 영역도 얘랑 그대로 복붙한 거니까 여기도 점 몇 개 나와? 10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것들 싹 다 더해 주시면 전체 개수니까 정답 26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넘어가시고 15번 봅시다. 자, 15번은 x p가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좀 하자. x 마이너스 6, x 더하기 1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x의 범위는 결국 마1부터 6까지 요게 조건 p에 해당하는 범위. 그 다음에 q라는 녀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의 x 더하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요렇게 인수분해 될 겁니다. 맞지? 되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 x 보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얘 나오죠? 근데 9호가 뭐야? 반대지.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4a-4거든? 그거는 뭐 나오는데 9호가 마이너스야. 즉 여기에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결국 x의 범위가 얘랑 얘 사이드 범위로 나오는 거지.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나눠야 돼. 누가 더 큰지 알아 몰라? 모르죠. 케이스 나눠야지. 자, 첫 번째. 지금 3a-1이랑 a-3 나왔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일단 3a-1이 a-3보다 작을 때 먼저 봅시다. 즉 이 말은 a 넘기고 1 넘겨주시면 2a가 -2보다 작을 때니까 a가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q라는 녀석의 범위는 결국 x는 작은 값인 3a-1보다 작거나 같다. 2차 분식 푸는 거야. 또는 x는 a-3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기까지 돼? 지금 얘가 무슨 상황이야? 요 2차 함수 그려보면 x축과 3a-1, a-3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누가 더 큰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상황을 먼저 본 거고, 그럼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여기랑 여기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가 이해됐지? 자, 그럼 q의 범위 찾았어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q의 범위는 얘야.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얘 둘 다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x가 오직 하나 존재한대. 둘 다 참이란 얘기는 둘 다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딱 한 개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됐니? 여기 잘 봐봐. a가 -1보다 작다고 했어. 얘는 -4보다 작겠죠. 맞아? 자, 일단 p의 범위는 애초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 -1부터 6까지야. 이게 p의 범위야. 근데 요 녀석이 지금 -4보다도 훨씬 더 작은 요쪽에서 나올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는 겹치는 거 안 생기지? 겹치는 게 생기려면 어디 생겨야 돼? 여기서 생겨야 돼. 오케이? 그리고 겹치는 정수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a-3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여기에 범위에 있는 정수가 딱 한 개 나오려면 누구 있어야 돼? 5가 있어야겠죠? 여기까지 됐어? 얘가 5이려면 문제에서 a도 무슨 수래? a도 정수래. 그럼 얘가 몇일 수밖에 없어? 얘가 5일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럼 얘가 5이려면 결국 이 상황에서의 a 값은 8이라는 얘기인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a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의 모순이야.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정수 x가 한 개만 나오는 케이스는 안 생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넘어갑시다. 반대 상황이야. 이번에는 a-3이 더 작은 거야. 3a-1보다. 이 두 번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a가 -1보다 큰 상황일 거고, 이때 x의 범위는 a-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a-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나오겠죠?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안에서 얘랑 요 녀석의 공통범위 안에 정수 x가 딱 한 개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1, 6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제 얘는 -1보다 커질 수 있어요. 맞지? a가 그냥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값도 -1보다 클 수 있어. 이해되지? 그럼 여기 안에 정수가 요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알겠니? 이해돼? 만약에 여기서만 나온다 치면 얘가 몇이면 돼? 얘가 0이면 되죠. 얘들아 이해되니? 아,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 다시 설명해주게. 이 순간 놓치면 이해 안 돼요. 다 돼? 진짜지? 진짜지? 응. 아주 똑같은 거 틀리면 죽일 거야. 자, 얘가 0이면 되죠. 즉 a가 몇이란 얘기야? a가 3이란 얘기야. 됐어? 그럼 조심해야 돼. 이거면 무조건 된다라고 보장이 안 돼요. 왜? 오른쪽에서도 실근이 또 나오면 안 돼. 정수근이. 무슨 알겠어? a에다 3 대입해 봐야 돼. 그럼 얘는 몇 나와? 8 나오죠? 9에서 1 뺀 거니까
8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오른쪽에 생기니까 오케이 정수값 요거 하나만 나온다. 가능. 무슨 이해됐어? 자 그래서 A가 3일 때는 되고 두 번째 이번에는 요 오른쪽에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있고요. 이번에는 얘랑 겹치는 범위에서 정수가 요 오른쪽에서는 생길 거야. 즉 누구면 돼? 5면 되죠. 따라서 얘가 3A 마이너스 1이 5면 돼? 되지? 이건 조심해야 돼. 이게 원래 A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니죠. 그러면 사실상 얘는 범위로 봐야 정확해. 범위로. 원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은 5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면 돼요. 이해돼? 왜냐면 A 앞에 있는 개수가 3이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차피 A 되는 건 딱 2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A의 범위를 찾아도 계산해봐. 3A-1이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3A는 6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겠죠? 그럼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5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정수는 2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A가 2일 때 성립하는지 보면 여기 체크해봐야죠. 얘는 A가 이제 2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될 거야. 그럼 겹치는 거 정수 있어? 없죠? 왜? 얘는 마이너스 1 포함 안 하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도 정수 X는 딱 5 하나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가능한 A 값은 2랑 3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16번. 자, 16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래로 볼록이다. 정보 말고는 몰라요. 저게 다야. 그 다음에 실수 p에 대해서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루트 x-p로 나와 있다. 자, t가 p보다 크거나 같을 때 t부터 x가 t 플러스 4 범위 안에서 f의 gx의 최소값을 ht라고 정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ht가 4거나 f의 gt인데 4는 요 범위고 얘는 이 범위야. 요게 6일 때 F4 구하래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자, 해석해보자. 해석. 문제 나오면 신유형들이 나왔을 때 처음 보는 유형이라고 쫄지 마시고 천천히 해석해야 되거든. 자, 일단 하나씩 갈게. gx가 루트 x-p야. 그럼 얘는 x축이 여기 있다고 쳤을 때 p,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얘가 지금 gx인 거죠. 맞지? 그 다음에 t라는 녀석은 p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범위야. 여기 돼? 자, 그럼 여기 봐봐. t부터 t 플러스 4까지라는 x의 범위는 그냥 여기를 대략 t라고 잡으면 요 범위인 거죠. 요 사이 범위. 그러면 이 사이 범위에 대해서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ht래. 그럼 봐봐. t의 값을 t일 때부터 천천히 이동시켜가면 누구의 범위가 나와? gx의 범위가 나오지 않아? 이해돼요? 여기를 gt라고 하고 t를 대입한 거니까 여기를 g의 t 플러스 4라고 하면 결국 요 범위 안에서 gx라는 녀석은 g의 t보다는 크거나 같고 g의 t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여기 맞니? 이해돼?
자, 근데 너네가 지금 제가 GT, GT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GT, GT 플러스 4는 그냥 뭐야? 숫자야, 상수.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헷갈리면 얘를 그냥 알파, 베타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알겠지? 참고로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어때? 크겠죠? 증가함수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봐봐. 아, 얘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 최소값이 HT야. 근데 처음에 t가 p일 때부터 t가 p 플러스 4일 때까지는 계속 최소값이 4로 유지된대. 자, 이제 요거를 해석해야 돼. 요것만 보이면 문제 끝나. fx가 몇 차 함수야?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였죠. 자, t의 값 얘부터 얘까지가 어떤 범위인지 아직 몰라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서 요 gx라는 녀석 헷갈리지 말고 그냥 치환해버려.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그게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f 라지 x가 라지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그 fx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합성함수에서 안에 있는 속함수를 치환한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해석해서 밑에다 써줄게. 헷갈리니까. gx를 라지 x로 치환하면 f의 라지 x의 최소값을 ht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고, 근데 요 x의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범위로 나온 거야. 알파랑 베타는 gt랑 gt 플러스 4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되죠? 여기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봐봐. 굳이 합성함수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2차 함수로 생각하고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정해진 거야. 그럼 원래는 잘 봐요. 이런 범위로 나왔으면 t의 값, 그러니까 알파 값이 이동함에 따라 얘의 범위도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참고로 t가 커지면 요 함수 값의 범위들도 점점 증가되지. 무슨 이해돼? 요 알파 베타도 점점 t의 값이 커지면 알파 베타도 커지거든? 그럼 원래 처음에는 이 범위였으면 이제 그 다음 범위는 이 범위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범위가 t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이해되니?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고 쳐봐. 이 상황이었으면 지금 최소값은 얘죠. 요 사이를 보는 거니까. 맞지? 근데 얘가 살짝이라도 더 커지면 이제 최소값은 여기가 되지. 최소값이 바뀌죠. 그럼 안 바뀌려면 어디여야 돼? t의 값이 이동됨에 따라서 구간이 이동될 텐데 구간이 이동되는데도 최소값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럼 어디야?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범위여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요렇게 막 처음에 이동되다가 마지막 여기까지 이동될 때도 최소값은 여전히 어디야? 꼭지점의 y 값일 거야. 맞지? 자, 처음이 여기라고 쳐봐. 여기일 때도 최소값은 얘. 살짝 오른쪽으로 가도 최소값은 얘. 여기까지 와도 최소값은 얘.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최소값은 얘로 바뀌죠. 올라가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최소값이 바뀌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t의 값이 p 플러스 4일 때 최소값이 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t가 p 플러스 4인 순간에 알파 베타 찾아봐. 뭐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죠. t가 p 플러스 4인 순간에 알파의 값은 알파가 아까 뭐였어? gt였지? gt니까 g에 p 플러스 4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이해돼? 그러면 g의 p 플러스 4는 여기에다 p 플러스 4 넣은 거니까 p 없어지고 그냥 루트 4, 즉 2 나오죠. 됐어? 그 다음에 베타는 g에 자 이번에는 p 플러스 4 플러스 4 p 플러스 8 대입하는 거지. 이해됐니? p 플러스 8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8로 나옵니다. 즉 2루트 2.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2차 함수에서 결국에는 요 경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이제 바뀌는 순간이 되는 요 x좌표가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예요. 2부터 2루트 2 사이에서 여기까지 딱 최소값이 얘로 유지되고 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t를 대입한 결과값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요것만 해석할 줄 알면 됐던 문제야. 그럼 뭐가 나와? 꼭지점이 나와요. 꼭지점이 몇이야? x좌표는 2고요. 최소값은 누구야? 얘죠. 따라서 2차 함수 fx의 꼭지점은 2,4가 꼭지점이었던 거고,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fx식을 찾아주시면 fx는 a의 x-2의 제곱 더하기 4까지 해서 a 값만 이제 마지막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제 조건에 나 조건에서 h의 p 플러스 9가 6이라고 하나 더 나와 있죠. 이제 이거 이용해서 a 값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럼 HP 플러스 9는 t의 값이 p 플러스 9인 상황에서의 fgx의 최소값 구한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면 t가 p 플러스 9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의 요 알파 값은 얼마야? 요 알파 값 t에다가 p 플러스 9 대입하면 되죠. x에다가. 그럼 p 플러스 9 넣어주면 이때 알파는 3이야. 맞지? 그 다음에 베타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구해보면 거기에다 추가로 4 더해주면 되니까 루트 13으로 나올 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 누가 fx가 x 범위가 3부터 루트 13이라는 요 범위 안에서 뭐 하면 돼요? 최소값 찾으면 되죠. 그 최소값이 얼마다? 6이다 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요 범위에서의 최소는 어디야? 3이 어딨어? 꼭지점보다 오른쪽이잖아. 여기가 3이고요. 루트 13은 여기쯤 있을 거야. 그러면 최소는 언제 나와? 3일 때 나오겠지? 따라서 결국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는 f의 3이라는 결과가 6이다 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니까 마지막 여기에다 이제 3 넣어주시면 a 플러스 4는 6, 따라서 a 값은 2 하고 찾아주면 끝납니다. 그럼 fx 다 나왔죠? 거기에다가 마지막 4 대입하면 끝. 이해되니? 좀 빡세죠? 많이 빡세지? 자, 넘어갑시다. 이거 꼭 복습하세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 참고로 이런 합성함수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사실 고3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 이제 여기에서 저 합성함수가 그냥 간단한 1차 무리함수 이런 게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 막 삼각함수 이렇게 바뀌면 고3 문제야. 고3 틀을 그대로 갖다가 너네 과정에 맞춰서 난 거기 때문에 정시 대비하는 친구들도 꼭 잘 풀어야 됩니다. 자, 17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17번까지만 하고. 자, 세 실수 x, y, z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이라고 주어져 있고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3z의 제곱이 24야. 이때 누구의?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야. 자, 그냥 x의 최소값 또는 x의 최대값 한 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개 다 물어봤지. 산술기하는 아니라는 생각해야 돼. 분명히 이건 산술기하 쓰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산술기하는 한쪽밖에 모르거든.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코시-슈바르츠 의심해야죠. 오케이? 합리적으로 가는 거야. 그냥 막 막연하게 이거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를 쓴다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네가 배운 코시-슈바르츠는 2개짜리거든.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예전에도 3개짜리의 코시-슈바르츠는 안 나왔어요. 문자가 3개짜리. A, B, C, X, Y, Z짜리는. 그럼 2개짜리 가지고 어떻게든 코시-슈바르츠를 만들어야 돼. 그럼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팁은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X만 한쪽으로 넘겨서 그거에 대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맞지? 그래서 X를 제외한 나머지 냅두고 X만 넘길게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은 Y 더하기 Z는 3-X라고 바꿀 수 있고 두 번째 식 얘는 2y제곱 더하기 3z의 제곱은 24-x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코시-슈바르츠를 쓴다고 했을 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일단 공식 하나만 써놓을게.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 슈바르츠거든.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있거나 1차식의 합 형태가 나와 있으면 이때 코시 슈바르츠 쓴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 제곱 더하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여야 된다고 했어? 1이어야 된다고 했죠? 맞지? 그래서 1이 아닐 때는 쌤이 치환하라고 했지. 기억나? 근데 얘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코시 슈바르츠 쓰고 싶게 나오긴 했어. 이 x는 나중에 생각하고 y랑 z만 보면 딱딱 나왔어. 근데 문제는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개수가 1이 아니지. 그럼 치환해야죠. 오케이? 자, 치환 가자. 뭘 치환해야겠어? 요 녀석은 루트 2y를 지금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얘도 루트 3z 전체를 제곱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요 녀석을 라지 y, 요 녀석을 라지 z 이런 식으로 바꾸세요. 치환해.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할게요. 루트 2 곱하기 y라는 녀석을 그냥 라지 y로 치환할 거고 루트 3 곱하기 z라는 녀석을 라지 z로 바꿀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주어져 있던 이 두 녀석의 식은 다시 한 번 더 라지 y, 라지 z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 먼저 위에 있는 녀석은 y는 루트 2분의 y, z는 루트 3분의 1 z. 얘가 3-x라고 나왔던 거였고. 여기까지 되지? 두 번째, 이 밑에 있는 건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24-x의 제곱이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제 코시 슈바르츠에다 때려 박자. 알겠죠? 코시 슈바르츠에다 때려 박으면 지금 a는 뭐인 거야? 얘가 a라고 생각하면 되죠? 루트 2분의 1. b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x의 개수, y의 개수가 a, b인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x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서는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루트 2분의 1 y 루트 3분의 1 z보다 얘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 까지 나오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x로만 바꿀 수 있지. 문제 자체에 나와 있던 요 정보를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럼 얘는 통분하면 6분의 5니까 6분의 5 곱하기 요 녀석 대신에 24-x의 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3-x 전체 제곱보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오겠어? x에 관해 2차 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2차 분용식을 풀면 최대 최소가 나오겠지, 그치? 자, 이제 가보자. 양변에 6 곱해서 식 좀 정리할게요. 6 곱해주면 120 마이너스 5x의 제곱은 x 6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36x 6, 9, 54 됐냐? 됐어? 그래서 싹 다 이쪽으로 넘기자. 아씨, 마이너스 120 빼면 얼마야? 66 요거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나올 거야. 인수분해할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 녀석이 0 되는 두 개는 그냥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x는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가 뭐야? x의 최대값. 얘가 x의 최소값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 물어봤어? 최대 최소의 곱 물어봤죠? 지금 누구 찾으면 돼? 두 분의 곱 찾으면 돼요. 그래서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6이 정답. 이해됐니?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를 의심해야 되는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 최대 최소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는 보통 코시 슈바르츠일 확률이 높고요. 코시 슈바르츠가 나왔으면 문자 3개짜리는 우리 안 배워.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요. 예전 교육과정도 벗어나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올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2개짜리를 정리를 해야 되고 문제에서 x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x 뺀 나머지들 그리고 x 이렇게 분리시켜서 접근하면 됩니다. 됐죠? 자, 10분만 쉬자. 4시까지 쉬고 4시에 남은 거 다 끝낼게요.
쉽죠? 너무 쉽죠? 다행.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이쯤이야? 아니요. 자, 합시다.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봅시다. 18번 볼게요. 18번. 18번. 졸지 마. 그러면 죽일 거야. 자, 18번. 잠겠지? 잠겠지? 봅시다. 우선 18번 보면 fx 유리함수 하나 나와 있고 y는 2x-1 나와 있거든. 우선 쟤네 둘의 관계부터 좀 파악해봐. 보여? 보여? 2x-1이 어딜 지나? 유리함수의 점근선에 교점 지난다 라는 거 보여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유리함수가 나오면 너네가 뭐부터 분석해야 되냐면 점근선부터 파악해야 되고, 그럼 fx의 점근선은 x는 1과 y는 1이라는 거 보이지? 그럼 얘 점근선의 교점은 1,1인데 딱 요 녀석이
이 1,1을 지나죠. 여기까지 되지. 그럼 봐봐. 여기를 x는 1, 여기를 y는 1로 잡았을 때 일단 얘부터 그릴게. 유리함수는 a 때문에 정확히 모르니까 길이가 2짜리인 1,1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직선은. 맞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랑 유리함수가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러면 A랑 유리함수는 점근선 기준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얘가 A, 얘를 B라고 칩시다. 자, 됐고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fx 위에 있는 나머지 두 점 CD까지 잡아서 그 문제에 직사각형 ABCD라고 나와 있는데 ACBD라고 바꿔. ACBD의 넓이가 18일 때. 자, 그럼 봐봐. 얘네 두 점과 또 다른 두 점을 잡아서 직사각형 만들어야 되죠. 그럼 또 다른 두 점은 뭐에 대한 대칭일까? 요 이를 지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나와. 이해돼요? 그래서 뭐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잡으면 결국에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가 18이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되지?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 얘가 지금 요 초록색 직선이 아까 y는 x라고 했죠. 1,1 지나는 기울기 1짜리인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면 C랑 D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일까? 2분의 1인 거 보이니? 자, 항상 그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잖아. y는 x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3짜리인 직선이 있다고 칠게. 뭐 이런 직선이야. 그러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역함수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x는 꼴로 고치면 몇 분이면 3분의 1 y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 대칭시킨 녀석의 기울기가 돼. 이해됐어?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은 항상 기울기가 역수관계가 된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여기에서 이 노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 되는 것도 파악이 돼. 뭐 당연히 1,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까지 해서 나오겠지. 뭐. 일단 되지? 그 다음에 이 하얀색 직선은 y는 2x-1이라고 문제 자체에서 이미 나와 있었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를 찾아야 되거든. 넓이가 18이 되는 이 관계식을 뭔가 찾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지. 지나는 점 하나라도 파악해야 돼. 뭐 보여? 뭐 보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누구밖에 없어? 점근선의 교점 말고는 없어요. 맞지? 점근선의 교점과 저 지나는 직선들의 기울기 정도는 알고 있지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뭐 할 거? 점근선의 교점부터 출발해야죠. 기울기를 활용해서. 오케이? 자, 이제 천천히 가보자. 다른 거 다 지우고 사각형만 남겨놓을게. 직선이랑 지금 여기가 1,1이야.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의 좌표를 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2분의 1이었죠. 맞지? x 증가량이 2t가 되고 y 증가량이 t가 된다라고 잡아도 상관없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여기서 요 길이 구할 수 있어? 우리가 어쨌든 요 사각형 넓이 구하려면 이런 길이들이 아니라 이 길이랑 이 길이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요 길이를 찾아야 돼. 이 길이 보여? 보여야 돼요. 봐봐. 요 길이 얼마야? 지금 y는 x는 대칭 형태잖아. 그쵸? 요거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얘 기울기 2짜리거든? 그럼 직사각형의 성질에서 대각선 서로 2등분 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 맞죠? 그럼 두 삼각형 합동이야. 따라서 그 말은 여기가 2t니까 얘도 2t고요. 여기가 t야. 그럼 뭐 보이니? 여기 연결하는 순간 요 길이가 몇이야? t죠. 그림이 그지 같아서 그런데 여기 길이가 2t인데 거기에서 얘를 빼봐. 그럼 여기 t 나오지. 됐어?
요 길이가 2t인데 요 길이가 t네요. 그럼 위쪽도 t죠. 됐어? 우리가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는 그 고3 때도 계속 나오는 건데 기울기를 아는 직선이야. 기울기를 알고 있는 직선이야. 근데 좌표를 잡거나 길이를 구하거나 해야 돼. 좌표 또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몰라. 그럼 당연히 미지수를 잡아야죠. 미지수를 잡고 갈 때 항상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얘네 둘을 기울기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잡는 게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지금처럼 2분의 1이야. 그러면 x 증가량 2t, y 증가량 t 이렇게 미지수를 하나로 잡아서 접근하는 거야. 뜬금없이 막 좌표 자체를 t, 뭐 kt 이런 식으로 막 미지수 늘리지 말고. 누나 이해됐니? 자, 그래서 지금 요 길이가 t라고 나와서 결국 이 길이는 몇 t? 루트 2t까지 되는 거예요. 됐어? 피타고라스 쓰면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 요 길이. 이쪽도 똑같지 않아? 얘 여기서 요렇게 간다고 치면 이 삼각형은 요 삼각형과 합동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t고요. 요 길이가 2t야. 맞아? 그러면 마지막 요렇게 두어봐. 요 길이 몇 t야? t 플러스 2t니까 3t 되죠. 요 길이도 당연히 요 길이. 요 길이는 2t고요. 요 전체 길이는 3t 돼요. 됐어? 그러면 요 길이는 1대 루트 2니까 3 루트 2t까지 나오겠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 찾은 거야.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곱한 게 즉 6t의 제곱이 넓이 18이라는 걸 주고 있는 거고, 따라서 t의 제곱은 3이다. t의 값은 루트 3이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요 점의 좌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1,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t만큼, 즉 1 플러스 2 루트 3. 1에서 위로 t만큼 1 플러스 루트 3이 저 점의 좌표 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디 위에 있었어? 유리함수 위에 있던 점이지? 마지막으로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대입하자.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y 값은 1 더하기 2 루트 3을 x에다 집어넣어주면 1 사라지니까 2 루트 3분의 x에다가 1 플러스 2 루트 3 더하기 a 대입해주시면 끝. 양면에 2 루트 3 곱해주면 2 루트 3 더하기 6은 1 더하기 2 루트 3 더하기 a까지 나오고 2 루트 3 날라가니까 a값 5라고 찾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미지수 구하기가 조금 막막할 때는 가급적이면 기울기 나와 있으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 됐죠? 됐고요. 19번. 19번은 우리 어제 했던 건데 기억나죠? 기억나죠? 자, 먼저 fx는 1차씩 나와 있고 gx는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른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gf1부터 구해보자. g의 f1은 f1 자체가 2 더하기 a니까 얘는 g의 2 플러스 a라는 거 알 수 있고 2 플러스 a는 무조건 a보다는 크죠? 2를 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녀석의 제곱,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라고 찾으면 끝. 됐죠? 두 번째, 이제 요 녀석 구해야 되거든. f의 go. 자,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여기에 들어갈 건지 여기에 들어갈 건지 모르죠. 케이스 나눠야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나눈다고 했어? 그냥 5를 여기 영역에 넣어. a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a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5는 여기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25가 될 겁니다. f에. 맞죠? 그럼 두 번째, a가 5보다 클 때는, 즉 요 범위 안에 5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한 게 g5가 될 거야. 맞죠? 그래서 f에 15-8이니까 7로 나오겠네요.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f의 25는 여기다 25 넣은 거니까 a 더하기 50이고, f의 7은 여기다 7 넣은 거니까 a 더하기 14고.
자,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케이스 두 개 나눠서 이제 마지막 답 보여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A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녀석은 요거였고 얘는 요거니까 둘이 더하면 A제곱 더하기 얼마야? 5A 더하기 54는 60이다. 얘 넘겨주시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6으로 바뀔 거고 는 0 나오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6이 0인 거니까 A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이다. 근데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둘 다 일단 되겠네. 맞지? 두 번째, 요 상황도 똑같이 가주시면 돼요. 두 번째 상황. 이거는 A가 5보다 클 때, A가 5보다 크면 요 녀석이랑 어디서 요거 2차식이랑 얘를 더한 결과가 그럼 둘이 더해주시면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14 더하기 4니까 18. 자, 이 결과가 몇 된다? 60 된다. 얘 넘겨서 A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5A 마이너스 32 이 나오겠지? 42 됐죠? 이주면 되냐? B제곱 마이너스 3, 4, 7, 3, 14 인수 안 돼? 그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써봐. 여기 써서 이제 얘가 A 값 중에 요거 5보다 큰 녀석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알겠지? 안 할래 난. 자, 넘어갑시다. 20번. 20번도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잠깐만 좀 설명 좀 하면 어디 조건에서 만약에 1차식이 0이 아니다. 1차식뿐만이 아니라 뭐가 아니다라는 표현 나와 있으면 당연히 아닌 건 너무 많어. 뭘로 바꿔야 돼? 얘는 P에 대한 정보보다는 나 P에 대한 정보를 싹 다 바꾸는 게 제일 좋아. 일단 그 생각부터 갖고 가야 돼, 문제. 알겠지? 물론 이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고차원적인 문제는 아니라 그거 몰라도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으나 항상 요것부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지금 P는 요거래. 그러면 나P를 먼저 해석을 할게요. 나P라는 녀석은 X가 3분의 A가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Q는 요 2차 부등식의 해인 거고 근데 지금 봤더니 P면 나Q이다가 참이래. 근데 우리는 P가 아닌 나P가 편하지. 그럼 뭐 하면 돼? 대우 찾으면 돼요. 맞죠? 요 녀석에 대한 대우는 뭐야? Q이면 나P다가 참이란 얘기야. 무슨 이해했어? 어이씨, 그럼 이미 여기에서 끝났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2차 부등식의 해는 요 나P라는 요 녀석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딱 요거 한 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 Q의 해도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방정식처럼 딱 한 개만 나와야겠지. 얘로. 이해됐니? 즉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X축에서 3분의 A에서 만나는 요런 2차 함수였던 거야. 이해돼요? 그럼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고 0 되는 건 딱 여기 하나만 나오고 끝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P이면 Q이다면 지금 얘랑 얘 역관계잖아. 둘이 같다는 뜻이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X축에서 접하는 완전 제곱식인 거니까 결국 저 녀석은 X 마이너스 몇의 제곱이겠어? 4의 제곱이었겠죠. 1차식 자체가. 왜냐면 문제에서 A가 뭐보다 크대?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양수여야 되잖아. 얘가 만약에 X 더하기 4의 제곱이었으면 요 값이 음수가 됐겠죠. 그럼 이해되지? 자, A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3분의 A는 4니까 A 값은 12. 두 번째, 요 전개에서 1차항 찾아주시면 B니까 B는 마이너스 8. 끝. 됐죠? 자, 넘어갔어. 21번 봅시다. 21번. 자,
자, 21번은 x가 1, 2, 3, 4, 5, y가 1부터 10까지. 일단 다 써볼게.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f 중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하래. 근데 지금 보니까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야. 그러면 일단 몇 대 몇? 1대1 함수여야겠죠. x 하나당 y 하나 나와야죠. 왜냐면 같은 함수 값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해돼? 그리고 순서도 정해진 거야. 내가 여기에서 치역에 해당할 5개의 원소를 고르면 순서대로 대응이 돼야 돼요. 크기 순대로. 맞지? 그래서 고르기만 하면 돼. 근데 그 고르는 조건이 나라에 나와 있죠. F3의 값은 홀수다라고. 그치? 그 F3이 홀수가 되는 거에 맞춰서 케이스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F3이 1로 갈 수 있어? 없죠? F3이 1로 갔으면 1, 2가 대응될 수 있는 녀석이 없어. 맞지? 그러면 F3이 3으로 갈 때, F3이 5로 갔을 때, F3이 7로 갔을 때, 마찬가지로 9로 가면 4, 5 중에 하나는 대응이 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는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부터 F3이 3이었다면 이제 F1과 F2는 요 2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되죠. 네, EC2야. 한 가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4랑 5가 대응될 수 있는 건 4부터 10까지 중에서, 즉 7개 중에서 2개의 치역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7C2 하면 끝. 이해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6이랑 8을 골랐어. 그럼 4는 6 가고 5는 8 간다는 얘기야.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F3이 5로 갔을 때, 그럼 이때는 1, 2가 대응되는 건 1, 2, 3, 4 중에 2개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4C2. 그 다음에 4, 5가 대응될 건 6부터 10까지 요 5개 중에 2개 골라주시면 되겠죠? 5C. 쉽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F3이 7로 가면 이제 1, 2는 1부터 6까지 중에 2개. 6C2. 4, 5는 8부터 10까지 중에 2개. 3C2. 이렇게 해서 싹 다 더해주시면 전체 함수의 개수. 이해되지? 자, 라스트. 22번. 22번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마3부터 3까지랑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인 함수가 있고요. 즉 함수가 여기 사각형 안에서만 정의되는 거야. 됐죠? 그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지. 얘 1대1 대응해야 돼. 그러면서 fx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a에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5a 마3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bx 더하기 c 1부터 x가 3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살짝 달라져. 됐죠? 여기서 잘 봐. 일단 너네 눈에 뭐부터 보여야 되냐면 1이라는 저 등호가 위쪽에도 붙어있고 아래쪽에도 붙어있죠. 그러면 1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겠지. 둘이 끊어져 있을 수 없죠. 이해돼? 둘 다 붙어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1 대입한 결과나 여기다 1 대입한 결과 둘 다 F1이어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돼요. 아, 그러면 얘는 중간에 끊어져 있는 거 없이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지.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함수가 1대1 대응하려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여기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증가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만 해야 되는 거고요. 1대1 대응이니까. 감소만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만 해야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증가하는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감소하는 케이스로 나눠서 가능한 경우들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 먼저 이 녀석 첫 번째 케이스부터 봐봐. 얘가 증가하려면 얘는 마이너스 3, 몇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지나야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5라는 결과는 얘는 0으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A일 겁니다. 그러면 A는 몇 되는 거야? 2 되는 거야. 가능해? 안 돼? A가 0보다 작다고 나와있어. 아 그래? 큰일 나네. A 0보다 작대. 안 되죠. 큰일 나네. 뭐야 그럼 애초에 증가하는 건 볼 필요도 없었네. 단조건 잘 봐. 알겠지? 나도 혼자 풀 때는 봤어. 근데 지금 마침 살짝 까먹은 거야. 봤었어. 진짜로. 자, 다시 돌아와서 A가 음수라고 나와있죠. 그럼 A가 음수면 너네가 여기에서 이거 보자마자 이 녀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네 라는 것부터 파악해야 돼. 맞죠? 그 말은 증가함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그럼 감소함수여야 된다.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자. 그럼 감소함수려면 여기 지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5 지나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5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A는 5다. 즉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까지 나왔으면 1에서의 경계값도 나오겠지. 얘 요렇게 내려올 건데 여기 값도 나오지. 지금 얘랑 얘가 연결된다고 했거든? 그럼 먼저 첫 번째 2점의 좌표랑 2점의 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 이제 요 점의 좌표는 누구에서 찾는 거야? 여기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맞아? 여기다 1 넣어봐. x에 1 넣어주시면 A가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1 넣었으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3 맞냐? 맞겠지 뭐. 자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3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여기를 지나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를 지나려면 대입하시면 돼요. 왜 나 틀렸냐? 형사? 왜 가혹둥해? 네? 아니 왜 그런가 뭐? 했어요. 아니 제가 뭐 아니 뭐 계속 틀렸네. 야 2분의 5 A 어디 갔어? 요거야. 미안해. 정신 차려. 마지막에 다 했어. 집중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x에다 1 넣을 거야. 1 넣으면 a에다 1 넣는 게 아니라고. x에다 1 넣을 거야. x에다 1 넣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2. 근데 a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a인데 a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플러스 5. 됐죠? 그래서 요가 1로 나옵니다. 여기 좌표가 1,1이었던 거야. 됐죠? 뭐 이상하면 계속 갸우뚱해. 자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은 어디랑 어디 지나는 거야? 1,1이랑 3, 마이너스 5 지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대입하세요. 1,1 대입해 주시면 1 넣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다. 즉 b 플러스 c는 3이라는 관계식 하나랑 두 번째 3, 마이너스 5 지나야겠죠? 3, 마이너스 5 대입해 주시면 3 넣어. 마이너스 2 더하기 3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다. 그래서 3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니까 둘이 연립방식 풀자. 그냥 아래까지 위에 거 뺄게요. 2b는 마이너스 6이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 그럼 b가 마 3이니까 c는 6까지 나오겠네. 됐죠? 자, 그래서 a, b, c가 나오긴 했는데 점검은 해야 돼. 뭘 점검해야 될까? 지금 얘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이 달라지죠. 여기서 감소만 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모든 구간에서 다 음수가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게 맞는지 체크는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해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끝. 시간 애매하게 남았네. 요거 하면 되겠다.
받을 거야? 너 받으면 하니? 안 그래도 할 거 많지. 그래도 가져. 그냥 갖고만 있어.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어려운 걸 좀 같이 해볼까? 매우 어려운 치유들을 좀 같이 해볼래? 어차피 너네 혼자 하려면 힘들잖아. 그쵸? 그냥 지금 더 이상 머리 쓰고 싶지 않지? 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오늘 수업했던 거 정리하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알겠죠? 그래서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에 마무리 해줄 테니까 오늘 했던 거 정리 한 번만 하고 질문 적극적으로 하세요. 오늘 했던 거 어려웠으니까. 아, 그리고 그 조사 하나만 하자. 너네 이거 모의고사 보는 거 시험 보고 있는 거 혹시 오답 노트 저번처럼 뽑아서 주는 게 필요하니? 필요 없죠? 없어도 되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할 수 있죠? 오케이. 됐어. 이번 주에 했던 것처럼 다음 주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쭉 토요일 날은 이제 여기 평촌 인근 지역들 기출, 그 다음에 일요일은 난이도 조금 있는 문항들로 계속 수업할 겁니다. 이번 주처럼.